제일 각 잡고 교육하는 게 어려운 시기가 1, 2학년 유치원생 어릴 때 저도 이웃집 동생이랑 놀다가 걔를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돌멩이 2개 놓고 여기 2개 있지, 여기 하나 이렇게 놓으면 몇 개야? 그럼 얘가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얘는 왜 이걸 모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비슷한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구구단을 그냥 이렇게 외웠을 때 저도 구구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막 어릴 때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쓱 다가오셔가지고 일단 한번 외워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 현 친구들도 그런 게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주머니를 채워가는 채널 주머니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고민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목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정말 수학이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돼서 우리 아이 수학 1등급 만들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모신 특별 게스트 황지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15년 차 초등교사가 된 오리나무쌤 황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채널에 나오게 됐고 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이런 전인구 대표님이랑 이렇게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저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학년쯤 되고 나면 수학이 이제 좀 이미 좀 많이 무너져서 온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반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좀 무너졌다 생각하세요? 해마다 다른데 와, 이 친구는 어떡하지 싶은 친구들이 한 10에서 20%. 그리고 얘네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생각되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죠. 사실 이제 얘는 내가 손댈 게 없어 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한 10에서 20%? 10에서 20%? 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10% 하면 나머지 80%는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려줘야 되고 잘 수업을 잘 따라오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약간 있죠, 항상.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6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5학년 걸 해야 된다, 4학년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만나시는 애들 중에서 그 이하까지도 만난 애들 있어요? 이거 몇 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많죠. 몇 학년 정도까지 내려가다 보면 한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되게 이제 아이들 신상이랑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해마다 그 소위 경계선 지능 친구들도 한두 명씩 있죠. 그런 친구들 있죠. 반에서 만나고 그리고 꼭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요즘 어린이들은 수학을 잘하려면 사실 가장 큰 전제는 수학은 되게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걸 다 잘해도 수학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안 되면 수학을 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요즘 초등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국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연산만 막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단원 평가 점수는 올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거의 한 3학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생각보다 저는 3학년 수학부터 실제로 밟아갑니다. 중요한 단원들은. 6학년인데 3학년 치면 1, 2, 3 거의 4학년치를 1년 만에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6학년에서 이렇게 완성을 못 해놓고 중학교 가면 이 아이는 그대로 그냥 수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수포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단어라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말이 존재한다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특유의 그 압박 문화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의 부담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수포자란 단어가 실제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봐요. 저는 이제 지금 4년째 6학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6학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럼 6학년은 초등의 최고 학년이잖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중학교쯤 가면 포기하겠군. 이런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봅니다. 수학을 포기하게 될 친구들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 사회 문화 그리고 입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생활할 때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살아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나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습관.
직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어른들도 그럴진데 아이들은 사실 더 심하거든요. 더 어린 연령일수록 외향성도 더 강하고 예, 감정도 더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학이란 과목은 굉장히 엄정하게 논리를 써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을 익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로드맵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좀 감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수학 하다 보면 제일 구구단부터가 아, 그쵸.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순간 구구단부터가 아닌가. 이게 어. 논리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서 외우라 그러잖아요. 빨리 외워 이러고 나서 어. 다음 주에 다 외우고 우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때까지 다 외워야 돼라고 하면서 암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더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구단 얘기를 한동안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 구구단을 이제 외워야 된다. 이거 구구단 외우는 거 완전 잘못됐다. 뭐 이런 되게 이제 약간 양파의 이론이 있거든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워야 된다는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공교육 교사기 때문에 구구단을 완전히 익혀야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학제에서 구구단을 안 외우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외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구구단을 그냥 이렇게 외웠을 때 저도 되게 그 구구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막 어릴 때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엄마 이렇게 쓱 다가오셔가지고 발탄 한번 외워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게 참 현 친구들도 그런 게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근데 요즘 교과서가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예, 있죠. 그래서 이제 놀이도 하고 핑크퐁 노래도 막 맨날 부르고 약간 이제 애들이랑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구구단 외우는 거 아이들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외우는 거에 겁을 내시거나 예. 막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예전보다 요새 아이들한테는 되게 좀 재미있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오. 네, 특히 한 1, 2학년까지는 예. 그러니까 사실 학교 수학만 생각하면 그 굉장히 이제 놀이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2학년까지는 실제로 아이들이 뭐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예요? 이러면 수학이요. 이런 오.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와. 예. 그리고 이제 네. 행복한 시절은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끝이 나죠. 그렇죠. 저는 6학년쯤 예. 되면 실과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부동의 1위 체육. 체육. 네. 그리고 미술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선생님만의 좀 그 수학을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만드는 뭐 비법이 좀 있으세요? 비법이요. 저는 수학이 재밌지 않다고 일단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아라, 견뎌라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제가 정말 놀이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정말로 수학을 좋아하고 제가 잘 이해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노하우라면 이거는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도 되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활동을 하셔야 된다. 네, 이거를 되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1, 2학년 때 되면 이제 사실은 학습지를 풀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학습지를 풀 때 자 앉아봐, 이제 학습지 풀어봐라고 하는 거랑 이제 먼저 학습지 하기 전에 우리 뭐 오목 한 판 두자. 아니면 우리 보드게임 이거 하나만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학습지를 풀면 그 아이들이 재미의 면에서도 되게 훨씬 더 이제 재밌게 접근할 수 있죠. 네네. 학습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재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해력이 되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고 나서 그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수업은 아이들이랑 충분히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재밌게 30분 놀고 10분 동안 학습지로 정리하자. 그래서 풀어보는 그런 활동을 이제 가장 제가 선호하는 형태의 학습이고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 네. 책 제목이 수학 1등급은 부모가 만든다. 와, 이 제목이 셉니다. 왜냐하면 딱 이 제목 보자마자 2등급부터는 내 책임이구나. 되게 읽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수학 1등급은 부모가 만든다라는 제목이 나왔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제목은 출판사가 정한다. 그렇죠.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정해주신 거긴 한데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어쨌든 타이틀이 이렇게 나가니까 제목을 되게 곱씹었어요. 이게 과연 이 책의 제목으로 나가도 되는가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저 책 나왔어요 이렇게 책을 딱 드렸더니 막 이렇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막 자기 어쩌려고 이래 막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져 갑자기. 예, 막 되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제목을 가지고 이게 1등급 아니면 이제 엄마 탓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주로 초등 학부모님들을 이제 타겟팅을 하다 보니 정말 초등학생들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라라는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이게 이제 애를 키워보는 입장이 되니까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게 막상 부모님들이 살짝 방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바쁘니까 내가 공부까지 시키는 거는 좀 내가 또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 뭐 씻긴다던가 뭐 이런 거 좀 하다 보면은 분명 낮에 학교에서 해온 수업까지 내가 저녁에 밤에서 여기까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큼은 학교랑 학원에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도 부모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역할인가요 이게? 일단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수학 교육을 시작했던 계기는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서였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무너진 이런 케이스도 있고 막 중학교 때까지 막 전교 1등 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수학이란 과목이 되게 이렇게 결국은 발목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도 결국은 이제 많이 수학 때문에 손해를 봤던 그런 케이스여서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수학만 잘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을 예, 누구나 하셨을 거고 제가 어느 날 그 날이 되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아직 미취학일 때였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저 이제 뭐 작업을 하려고 이제 그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뭐랄까 그 짐승 같은 그 불안감이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마 엄마들이 이렇게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갑자기 우리 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이제 저기서 잘 자고 있는데 와, 나 때문에 우리 애가 망한 것 같아 인생이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게 거의 막 공포 수준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게 우리 애가 수학 못하면 이거 나 때문이야. 내가 못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좌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 책을 썼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절망에 네. 사로잡혀서 계속 이렇게 살 수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 싶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불안이 높은 부모라서 이 책을 한 권을 다 쓰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수학을 못했어도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라는 거를 좀 다짐하기 위한 그 한 권의 책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 되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학을 못했으니 우리 애는 이제 어떻게 학원을 돌려?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그 막 멘붕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너무 멘붕 오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수포자니까 아이도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이제 좌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왜냐하면 내가 막 손대면 망칠 것 같으니까 내가 손을 안 대고 이제 막 외부 기관에 이제 무조건 다 맡기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 내가 이제 수학을 되게 못했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좀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공짜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난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수학 이제 학창 시절 이후로 안녕이야 자 손 떼 막 이러고 너는 이제 넌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마음만 아니시라면 내가 이렇게 했었지만 우리 아이는 잘하게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신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수학을 잘하셨던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아이랑 충돌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답인데 왜 너는 이걸 찝는 거야? 막 이러고 가슴 쾅쾅쾅 치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무 잘하셨었으니까 아이가 너무 쉬운 걸 못하는 게 이제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이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래 나눗셈이 어려워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엄마도 나눗셈 되게 못했어. 근데 이게 하면 되더라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 수학을 못했던 부모님들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사고를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막상 생각해 보니까요. 본인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이 몇 퍼센트나 될까 싶어요. 학창 시절조차도 수학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 10%조차도 이제 수학과 관련 없는 이 직장을 가지면서 다 망각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수학하고 원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딱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한 조그만 손대도 사람이 이제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A, B, C라는 솔루션 중에서 A라는 솔루션은 알겠는데 B, C라는 솔루션이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나도 이제 방법을 좀 가물가물하니까 못 알려주겠고 또 괜히 잘못된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부모님조차도 오히려 자녀한테 수학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초등까지는 집에서 가르쳐야지 이런 분들 음.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일 그 각 잡고 교육하는 게 어려운 시기가 1, 2학년, 또 유치원생들 이런 친구들.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도 학교 가기 전에 이웃집 동생이랑 놀다가 네. 걔를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 더하기 1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와, 나 좀 잘 가르쳤던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돌이키면 생각이 나는 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교구를 썼어요. 돌멩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좋다. 네, 돌멩이 예, 2개 예, 놓고 예. 봐봐 여기 2개 있지. 좋아. 예, 그리고 예, 예. 여기 하나 이렇게 놓으면 몇 개야? 그럼 얘가 펑 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터지죠. 진짜 막 얘는 왜 이걸 모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비슷한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수학을 연구를 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놓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2 더하기 1이 3이지 더 이상 뭘 어떻게 가르쳐라고 이제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교사가 되어서 예. 얘가 뭘 몰랐을까라 생각하면 얘는 아마 2랑 1을 몰랐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돌멩이 하나가 1이야? 라는 개념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수의 순서가 있어. 2개가 더해지고 나면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개념도 얘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1, 2학년들 가르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 네, 선생님도 혹시 하셨으니까. 저희가 6살이거든요. 아, 네. 5살까지 한글을 모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글을 못 읽네. 어떡하지? 이제 5살 한글 모를 수 있죠. 여기서 1, 2년 지나면 까막눈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자꾸 안 쳐놓으면 도망가고 안 쳐놓으면 도망가고 그렇죠. 그리고 예. 수학도 이제 수학 시작하거든요. 하는데 똑같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더하기를 하면서 2 더하기 8 하면 이제 손가락으로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네. 막 머리로 이렇게 굴려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막 숫자 엉뚱한 거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기초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구나. 그럼요. 예, 네. 그러고 그래서 있었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학년들을 이제 학원에서 선행을 시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거는 얘네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3학년쯤까지 땡겨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할 일이 생기거든요. 문제 풀고 뭐 채점해주고 이거 틀렸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설명하고 이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수학 학습이 가능해요. 1, 2학년들을 이렇게 하면 각 잡고 하면 부작용이 훨씬 크죠. 그쵸. 예. 그러면 좀